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요즘 젠Z 세대한테 유행인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BTS의 V, 블랙핑크의 제니, 에스파의 카리나, NCT의 재현 등 많은 스타들이 애용하는 아이템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유선 이어폰입니다. 저도 또 이런 유행의 편성을 왠지 좀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유선 이어폰에 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키네라의 셀레스트 브랜드에서 나온 와이번 블랙입니다. 와이번이 뭐더라? 날개 달린 용을 말합니다. 와이번 블랙 하면은 한자로는 흑룡이 되는 거죠. 이 제품은 키네라 오피셜 스토어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땡큐 키네라 오피셜 스토어. 키네라 셀레스트 브랜드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게이밍 헤드폰인 오그린을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키네라 셀레스트 와이번 블랙의 모든 것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양인데요. 웨어링 타입은 IEM이라고 합니다. IEM? IEM이 뭐야? 인이어 모니터의 약자인데요. 오디오 엔지니어, 음향 애호가, 방송인 등이 음악을 듣거나 생방송, 라이브 공연 또는 녹음 스튜디오 믹싱을 위한 보컬 및 무대 악기의 음향을 듣는 데 사용하는 장치를 IEM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보통의 유선 이어폰이 아닌데? 예. 이 IEM의 경우에 이 M이 모니터잖아요. 악기나 목소리의 모니터를 위한 용도로 쓰이는 이어폰이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정확한 소리를 들려주어야 하고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소리를 들려줘야 한다라는 미션이 있는 기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빠진 IEM의 경우에는 정말로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기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방송이나 라이브 공연이나 녹음 스튜디오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되고, 연주할 때 케이블이 손에 걸리적거리면 안 되고, 관중들이 볼 때 눈에 케이블이 거슬려서도 안 됩니다. 딜레이가 없으려면 무선 이어폰이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유선 이어폰이어야 합니다. 손에 걸리적거리지 않고 관중들이 볼 적에도 케이블이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케이블을 귀 뒤로 빼서 등 쪽으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허리춤 뒤편에 있는 트랜스미터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차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지면서 전문적인 모니터링 용도의 이어폰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제 대중적인 사용까지 이르게 된 이어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리퀀시 리스폰스, 주파수 대역은 20Hz에서 20,000Hz까지 일반적인 범위죠. 그리고 드라이버는 10mm 다이내믹 드라이버입니다. 다이내믹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의미하죠? 전기 신호를 자석을 감싸고 있는 코일에 흘려줌으로써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가지고 코일에 연결이 된 진동판이 떨리게 되고, 이 떨림이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방식, 그것이 바로 다이내믹 드라이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폰인데 드라이버의 지름이 10mm다, 즉 1cm다. 이 정도면 꽤 준수한 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드라이버가 크다라는 얘기는 저음을 구현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다. 왜? 저음이라는 것은 진동수가 낮아야 되는데 드라이버가 크면 클수록 낮은 진동수를 커버하는데 훨씬 더 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다이어프램 진동판은 LCP 진동판을 씁니다. LCP는 또 뭐야?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의 약자인데요. 이게 폴리에스테르 기반 플라스틱의 일종인데, 이게 고강도 저팽창, 내열성, 난연성, 내구성, 전기 절연성의 아주 뛰어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꽤 고가래요. 이렇게 진동판으로 쓰이는 이 LCP 방식이 꽤 괜찮다더라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PE 필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음에 임피던스 하면은 저항이라고 했죠. 그런데 32ohm입니다. 이 32ohm이면 저항이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해서 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앰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평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휴대용 기기에 적합한 수준의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저항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 노이즈에 관한 전기 신호를 걸러줄 수가 있어서 훨씬 더 깨끗한 음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다음에 센서티버티, 출력 감도는 105dB이라고 합니다. 105dB 정도면 뭐 준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무게는 드라이버 유닛 하나당 5g 정도이네요. 이게 이어폰 부분의 사양이고요. 다음에 케이블의 경우에는 케이블의 재질은 OFC라고 합니다. OFC는 또 뭐야? 옥시즌 프리 커플인데요. 무산소동이에요. 그러니까 동이니까 구리를 말하는 것인데 구리를 제외한 산소의 함량이 0.1% 미만인 구리를 말한대요. 근데 이 무산소동이 왜 좋은데? 우수한 전기와 열 전도성 그리고 높은 연성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연한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연성이 높으면 어떻죠? 잘 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어폰의 케이블로 쓰기에는 꽤 좋은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커넥터는 0.78mm 2핀 커넥터가 있습니다. 커넥터가 뭐야? 이어폰과 케이블을 서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과 이어폰을 연결하는 부분을 커넥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음향기기와 연결을 하는 플러그 부분은 3.5mm 지름의 일반적인 잭이 되겠습니다. 총 중량은 한 25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좀 특이한 점은 이 이어폰의 음색이 2019년 하만 타겟 튜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엥? 하만? 하만이면은 좀 익숙한 이름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음향기기 회사 하만 맞습니다. 스피커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근데 이 하만 타겟 커브라는 건 뭘 말하느냐? 이 하만이 전문 음향기기 회사이고 돈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청취자 테스트를 통해서 찾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파수 곡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모니터에 가장 정확하고 믹싱에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옵션을 가진 커브를 하만 타겟 커브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커브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기의 재료들을 열심히 튜닝을 해가지고 요 커브에 가장 비슷하게끔 만들어 놓은 음질을 구현을 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듣기에 가장 충실한 음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어폰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 정도가 와이번 블랙의 사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죠.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흥룡 빡 써있죠. 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의 옆면이 나오는데 무슨 문양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외관을 보실 적에 좀 더 자세히 보시도록 하고요. 뒤에 보면은 컴퍼니 인포가 나오는데 동관 유타이 일렉트로닉 컴퍼니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키네라의 중국에서의 공식 회사명입니다. 동관시 여태전자 유한공사 쪽. 이로써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이파이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포장을 뜯어볼까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중국 용 그림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와이번 블랙의 상징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나름 좀 독특한 컨셉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부 상자를 열어보면 파우치가 하나 보이고 그 바닥에는 매뉴얼이 보이는군요. 이 파우치의 재질은 그냥 비닐입니다. 파우치 안에는 먼저 보이는 것이 이어팁입니다. 이어팁은 총 3쌍이 들어있어요. 대중소, 그래서 귀에 맞는 형태의 이어팁을 선택해서 꽂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어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3.5mm 잭 끝에 플라스틱 캡이 씌워져 있군요. 요거 좀 많이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 이어폰 유닛이 생각보다 좀 묵직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5g의 무게감이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어폰 유닛이 묵직하다라는 얘기는 뭐죠?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요게 다예요. 자, 그럼 이제 외관을 같이 보시죠. 이어폰 유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둥에 셀레스트라는 브랜드가 보이고요. 이 이어폰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약간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이 문양은 날개 문양이 들어있습니다. 와이번이
비룡이라고 했잖아요. 비룡, 용의 날개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펄 비슷한 재질로 들어있고 그 겉을 레진으로 코팅을 해서 여기에 빛이 방향에 따라서 되게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이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0.78mm 2핀 커넥터 구멍이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어 노즐이 보이고요. 요게 와이번 블랙의 이어폰 유닛의 외관입니다. 자, 그럼 케이블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습니다. 케이블은 이렇게 4가닥의 선이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왼쪽 오른쪽으로 분리가 되면서 2가닥씩으로 꼬여 있죠. 그리고 이 케이블의 피복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무산소동이라서 그런지 되게 낭창낭창합니다. 뻣뻣한 느낌이 전혀 없고 축축축 잘 늘어지고 감기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3.5mm 잭의 팁 쪽은 이렇게 금속으로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유선 이어폰이 그런 플라스틱 재질이 아닙니다. 되게 고급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어폰 유닛과 연결이 되는 커넥터 쪽에는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야, 이게 이렇게 낭창낭창한 부드러운 연질의 케이블이 어떻게 그렇게 휘어진 채로 고정이 되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아주 얇은 튜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휘어진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는 이렇게 2핀짜리 커넥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커넥터를 이어폰의 커넥터 부분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케이블과 이어폰 유닛을 이렇게 분리가 되게 만들어놨지? 그 이유는 2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케이블도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니까 자신의 취향에 맞는 케이블의 색깔이나 모양 등을 선택해서 바꿔 낄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케이블도 그 소재나 제조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소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케이블을 조합할 필요성이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구조는 꽤 마음에 든다고 하겠습니다. 케이블의 길이는 맨 마지막 단의 그 휘어진 부분을 다 펴면 1.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휘어진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한 1.2m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귀에다가 착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제 성능을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게 난감한 게 제가 이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들려드릴 방법이 없어서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한 바를 여러분들께 그냥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음원은 영화 그랑블루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음원은 당연히 무손실 음원 프리 로스리스 오디오 코덱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기기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유선 이어폰은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사의 리버땡 3 프로를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여기에서 설정은 ANC, 즉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이 리버땡 3 프로의 경우에는 LDAC 코덱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음질의 LDAC 코덱을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교군으로는 L사의 땡T90S인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또 이 땡T90S의 특징인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네라의 셀레스트 와이번 블랙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께 직접 소리로 전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육각형 지표를 써가지고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이게 5단계 평가인데요. 그 평가 항목은 고음, 중음, 저음의 재현력, 그리고 출력의 강도, 그리고 스테레오, 좌우의 분리도, 그리고 좀 더 입체적으로 들리는 이런 공간감, 이렇게 총 6가지 항목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의 볼륨은 전체 20단계 중에서 15단계에 맞춰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A사의 리버땡 3 프로인데요. 원래 이 A사는 중저음이 아주 강하기로 유명한
그런 회사잖아요. 저의 주관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고음이나 중음은 보통 정도의 수준인데 저음이 상대적으로 아주 강하게 잘 들렸고요. 출력도 그냥 보통 수준인데 분리도는 나름 괜찮은 편이었다.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공간감은 그냥 보통 수준이다. 인상적이진 않았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A42 리버땡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음과 분리도 쪽이 좀 더 돋보이는 그런 기기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 L사의 땡T90S는 그래핀 다이어프램을 써서 고음역대가 상당히 돋보인다 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역시 고음이 되게 아주 찰지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특히나 치차름 같은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날카롭게 들리더라고요. 반면에 중음이나 저음 같은 경우에는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보통 정도였고요. 출력도 보통이었었고 돌비 애트모스의 기능 때문인지는 몰라도 분리도나 공간감은 보통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키네라 셀레스트의 와이번 블랙은 어땠느냐? 이 유선 이어폰을 스마트폰과 어떻게 연결하느냐도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용한 방법은 S사의 EEUC10땡 이라는 USB-C 헤드셋 잭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음악을 들어봤거든요.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IEM 즉 인이어 모니터답게 전반적으로 다 우수한 느낌이었어요. 일단 고음, 중음, 저음 영역이 다 괜찮게 골고루 잘 들렸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되게 균형 잡힌 소리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일반 블루투스 이어폰의 출력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진 느낌이었고요. 분리도나 공간감도 출력이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들리게 되겠죠. 그럼 어째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유선 이어폰의 특징이죠. 무선 이어폰의 경우에는 전파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코덱이 무엇이 쓰이느냐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블루투스를 이용하면서 송신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손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무선 이어폰 내부에 있는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구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배터리의 출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출력을 내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선 이어폰의 경우에는 소스 기기로부터 직접 전력을 받아 가지고 소리를 구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출력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별도의 코딩 디코딩의 공정이 필요하지도 않죠. 그냥 케이블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실 없이 소리 신호를 보내는데 아주 유효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선 이어폰보다 유선 이어폰의 음질이 더 괜찮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옵션을 더 만들어 봤어요. 키네라 셀레스트 와이번 블랙에 키네라 셀레스트 CD1이라고 하는 기기를 붙여봤습니다. 이게 뭔데? 타입C to 3.5mm 컨버터예요. 컨버터?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DAC인데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입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기기가 바로 이 컨버터인 것인데요. 이 CD1이라는 컨버터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DAC 칩이라는 게 있대요. 여기에 ALC5686이라고 하는 칩이 들어있답니다. 실제로 이 셀레스트 CD1의 그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 안쪽에 이렇게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버터 칩이 들어있다는 것은 직접 기기로부터 전력을 받아가지고 신호를 바꿔주는 데 있어서 출력에도 상당히 이점이 있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신호가 증폭이 될 수도 있고 또 잡음이 감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DAC를 연결을 해서 쓰게 되면 전반적으로 음질이 우수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D1 컨버터를 쓰면은 도대체 음질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S사의 EEUC10땡의 오디오 잭 어댑터만을 쓸 때보다 확실히 컨버터를 쓰니까 전반적으로 출력이 좋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출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15단계에서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좀 줄여서 들어야지 좀 귀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만큼 출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운드 스테이지가 확 넓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간감, 입체감이 상당히 부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그 위치까지도 연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공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분리도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고음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제가 5점이 아니라 4점을 준 이유는 상대적인 겁니다. 중음이나 저음 영역이 상당히 강하게 다가오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음 영역은 살짝 빠진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하는 느낌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제가 평가한 성능 테스트의 결과가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와이번 블랙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시죠. 키네라 셀레스트 와이번 블랙의 아쉬운 점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케이블이 걸리적거립니다. 불편합니다. 예전에 무선 이어폰이 나오던 시절 이전에는 다 유선 이어폰이었으니까 그것이 당연했었는데 무선 이어폰에 한번 길들여져 보고 나니까 유선 이어폰의 케이블이 아무래도 걸리적거리죠. 그런 면에선 유선 이어폰의 숙명인 거죠. 그리고 착용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아무래도 이어폰을 착용을 하고 나서 그 케이블을 귀 뒤로 넘겨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착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좌우 구분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어폰 유닛이 딱 귀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구분이 확실하게 되거든요. 즉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좌우 구분을 해서 착용을 하는데 조금 번거로운 측면이 있지요. 사실 이거는 이 와이번 블랙의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모든 유선 IEM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CD1이라는 컨버터를 사용할 때 3.5mm 포트의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즉 USB-C 단자와 3.5mm 포트가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로로 스마트폰을 쓸 때에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세로로 사용할 때에는 이게 케이블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삐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좀 걸리적거리는 면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방향에 따라서 3.5mm 포트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유선 이어폰의 단점 중에 하나겠죠. 보관이 불편합니다. 이거 치렁치렁 케이블과 이어폰 유닛을 모아가지고 보관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닐 파우치가 있기는 한데 조금 부실한 면이 없잖아 있고 또 넣고 빼기가 불편하죠. 이럴 때 생각이 난 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선 이어폰을 보관을 하던 이런 유선 이어폰 케이스가 좀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도 좀 반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어폰 유닛을 맞춰놓고 케이스에 뚜껑을 닫은 다음에 이 뒤편을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줄이 감겨지는 그런 케이스가 옛날엔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아쉬운 점은 이어팁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외관 살펴볼 적에 언박싱에서 보았던 그 이어팁과 다른 색의 이어팁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와이번 블랙의 디폴트로 들어있는 이어팁이 제 귀에는 좀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음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땡티90S를 사용을 할 때 구매를 했었던 아슬라의 세드나 이어핀 맥스 라지 시리즈를 한번 바꿔서 끼워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귀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디폴트로 들어있는 이어팁이 제 귀에는 맞지 않았다. 이 아쉬운 점은 사실은 저만의 아쉬움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은 이 이어팁이 딱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와이번 블랙의 디폴트 이어팁은 저하고는 좀 잘 맞지 않았다 라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키네라 셀레스트 와이번 블랙의 장점은 뭐냐? 유선 이어폰의 장점이고 IEM의 장점이 되겠죠. 첫 번째로 분실의 우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선 이어폰 쓰시다가 이어버드 한쪽 잃어버리신 적 없습니까? 저는 한 번 있거든요.
아니 난감하죠. 이거 한쪽 잃어버리면 이 나머지 한쪽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 또 새로 사야 된다는 얘긴데 근데 이게 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유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이어버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실 우려가 없다는 점은 나름 메리트죠. 두 번째는 충전의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 무선 이어폰들이 한 5분 꽂아두면은 1시간은 충분히 쓴다 뭐 이런 기능도 많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급하게 막 들고 나갔는데 아이고 마침 이어폰의 배터리도 떨어지고 하필이면 크레이들의 배터리도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완전 먹통되는 거죠. 유선 이어폰은 배터리 충전의 걱정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측면에서 유선 이어폰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로는 균형 잡힌 음질과 우수한 공간감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유선 이어폰 IEM을 찾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거기에다가 다섯 번째로 CD1 컨버터를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강한 출력도 아주 일품입니다. 한번 이렇게 딱 맛을 들이고 나니까 이거 무선 이어폰으로 가면은 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음악을 좀 크게 듣는 편이어가지고 일반적인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출력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선 이어폰 플러스 CD1 하니까 귀를 빵빵 때려주는데 어이구, 저도 모르게 볼륨을 살짝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와이번 블랙의 이어폰 유닛이 귀에 잘 맞습니다. 귓구멍의 형태에 되게 잘 맞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이어팁만 잘 쓰게 되면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즉 물리적인 외부 소음 차단력이 꽤 우수합니다. 이어폰의 형태가 귀에 잘 맞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외부 소음 차단에 꽤 유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디자인이 되게 이쁩니다. 특히나 이 용 날개의 비늘 같은 느낌의 이렇게 빛에 따라서 반짝반짝 빛나는 디자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성비죠, 가성비. 이 와이번 블랙은 키네라 오피셜 스토어에서 3만원대 초중반의 가격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다면 꽤 괜찮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이 CD1까지 구매를 하게 되면 한 5만원대 중반 정도에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5만원대 중반의 가격으로 이 정도의 음질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꽤 괜찮은 가성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무선 이어폰이 주는 생활의 편의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좀 더 좋은 음질로 음악을 듣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께는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 시에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꽤 좋은 음질을 즐기시고 싶은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번 블랙도 한번 구매의 고려 대상에 한번 포함시켜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남자